이제 마지막 단어 우주에서 별의 물리량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별의 표면 온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별의 색하고 표면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흑체 복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흑체. 흑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는 아니고요. 흑체 이거 아니야. 머리 뿌리는 흑체 아니야. 자, 흑체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물체예요? 검정색 물체예요. 검은색 물체. 왜냐면 여러분들 모든 색깔 중에서 무슨 색이 가장 빛을 잘 흡수해요? 검정색이 제일 흡수해요. 흰색은 거의 다 반사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흑체는 입사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된 모든 에너지를 완벽하게 방출하는 복사 평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모든 물질은요, 모든 물질은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광선을 방출해요. 저온의 물체건 고온의 물체건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광선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온도가 봐봐요. 3000 켈빈, 4000, 5000, 6000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저온인 물체는 주로 파장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로 갈수록 파장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그러니까 저온의 물체는 주로 긴 파장에서 가장 최대 방출이 나오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나옵니까? 점점 파장 길이가 짧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은 저온의 물체는 장파 복사라고 해요. 파장 길이가 긴 형태로 복사 광선을 방출해요. 주로 무슨 형태? 적외선의 형태. 그 다음에는 고온의 물체는 파장 길이가 짧은 단파 복사의 형태로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의 형태로 복사 광선을 방출을 해줘요. 그래서 자, 빈의 변이 법칙, 흑체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길이는 어떻게 된다? 점점 짧아진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파장을 나타내는 이 문자항은 뭐라고 읽어져요? 람다라고 읽어져요. 람다. 그래서 람다는 T분의 A. A는 어차피 상수라 중요하진 않고요. 자신의 표면 온도에 어떻게 된다? 반비례합니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출하는 파장 길이는 어떻다? 짧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별도 어떻게 돼요? 복사를 해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광선을 방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은 거의 흑체와 유사하게 복사해서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달라져요. 복사 광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랑 색깔을 보면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져서 무엇에 가깝게 보이냐면은 파란색에 가깝게 보이고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어져서 붉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청색, 그 다음에는 흰색, 그 다음에는 황색, 그 다음에는 적색, 이런 색으로 보입니다. 중간은 섞은 색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황, 황백색, 청백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고온, 적색으로 갈수록 저온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누구예요? 태양이죠? 태양은 무슨 색 별이냐면 노란색 별이에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색깔로 치면은 노란 색깔 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별의 색지수랑 표면 온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색지수. 색지수는 서로 다른 파장 영역에서 서로 다른 파장 영역이면 크게 뭐 가시광선 영역, 자외선 영역 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장 영역에서 측정한 별의 등급의 차이로 짧은 파장 영역의 등급에서
긴 파장 영역의 등급을 어떻게 준 겁니까? 빼준 값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등급이 크다와 등급이 작다 중에 어느 게 더 밝은 거냐 또는 어느 게 더 온도가 높은 거냐,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려요. 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자, 수능이 등급이 큰 거랑 등급이 작은 거랑 어느 게 더 잘한 거야? 성적이? 작은 거죠? 똑같아요. 색지수도 등급이 작은 게 더 고온이에요. 여기서 등급이 작은 거. 그러니까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을 이용한 색지수. 사진 등급, 안시 등급은 뭐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사진을 찍은 거고. 자,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준다라고 돼 있는데, 사진 등급은 보면은 별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의 밝기하고 등급이에요. 사진 건파는 파란색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아서 파란색을 띠는 별은요, 사진 등급이 작게 나타납니다.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등급이 작을수록 밝아요. 안시 등급은 별을 맨눈으로 관찰했을 때, 우리 그 중학교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겉보기 등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또는 뭐 실시 등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별을 맨눈으로 관측했을 때 밝기 등급이고요. 사람의 눈은요, 노란색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아서 노란색을 띠는 별은 안시 등급이 작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 등급이 낮다. 그럼 뭐예요? 실제로 어떻다? 밝다. 그 다음에 안시 등급이 낮다. 그럼 볼 때 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하고 색 지수는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빼준 값이 어떻게 돼요? 작아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이 사진 등급은 어떻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안시 등급은 크게 나와요. 네, 그래서 고온의 파란색 별은요, 사진 등급은 작고 안시 등급은 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게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더 어둡게 보이고 사진으로 찍은 게 더 밝게 보여요. 그래서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내고 저온의 붉은색은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게 돼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색지수의 기준이 되는 게 이거 얼마예요? 10,000켈빈이에요. 10,000켈빈. 10,000켈빈의 별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이고 이 별의 색지수가 얼마냐면은 0이에요. 그래서 흰색보다 더 밝은 별,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색지수가 마이너스고, 이거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색지수가 뭐가 나온다? 플러스 값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다? 10,000켈빈이에요. 10,000켈빈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애는 색지수가 뭐가 된다? 양. 그 다음에 10,000켈빈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애는 색지수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U, B, V 등급을 이용한 색지수인데, U 등급보다는 B하고 V 필터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U, B, V 필터가 뭐냐면은, U 필터는 보라색빛 부분을 통과시키는 필터, 그러니까 자외선 부분을 통과시키는 거고요. B는 블루 필터예요. 파란색 빛이 통과시키는 필터고, V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광선 필터예요. 비주얼. 그래서 노란색 빛부터 통과시키는 필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외선 U 필터로 많이 나왔다, 통과가 많이 됐다, U 필터를 통해서 빛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자외선 근처에 빛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고, B 필터를 통해서 통과한 빛이 많다는 소리는 청색광 계열의 빛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고, V 필터를 통해서 빛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노란색 광 근처에 빛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이 U 필터를 많이 통과할수록 온도가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는 V 필터고, 그 다음에는 B 필터고, 그 다음에 V 필터 순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초고온, 고온, 저온 이렇게 세 가지 상태의 별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 얘는 어디 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제일 많아요? U. 그 다음에 얘는 B. 얘는 V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를 통과한 빛이 많으니까 B 필터로 봤을 때 등급이 크겠어, 작겠어? 통과한 빛의 양이 많은 밝은 거니까 작아요. B 필터가 작고 V로 본 거가 더 얘거보다 어떻게 돼요? 크겠지. 그 다음에 얘는 B하고 V를 비교해주면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아요. 예, 그러니까 등급이 작은 게 더 뭐예요? 밝은 별이에요. 지수 자체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U하고 B하고 V를 보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작아? U가 제일 작은 거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보면은. 자, 그래서 UVB 필터를 통과한 빛으로 정한 겉보기 등급을 각각 UVV 등급이라고 하고요. 이 색지수 보통 이걸 더 많이 써요. B-V 등급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얘도 앞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사진 등급, 안시 등급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똑같이 대응을 해서. 그래서 B 등급은 사진 등급이고 V 등급은 안시 등급하고 비슷해서 보통 B-V를 색지수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별이면 무슨 값? 이게 색지수가 음이야. 그럼 뭐야? 고온의 별. 이게 색지수가 양이야. 그러면 저온의 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하고 똑같이 매칭해 주시면 돼요. B-V 값이 작다? 아, 고온이다. 크다? 아, 저온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의 분광형하고 표면 온도 봅시다.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준 거예요. 예.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가지고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예, 방출선을 보는 거죠. 흡수선 스펙트럼을 보는 게 아니라 방출선 스펙트럼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 나오느냐, 예, 요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천체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광도, 실제 밝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보통 알 수가 있어요. 얘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일단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은 실제로 광원이죠.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 프리즘을 통해서 펼쳐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색깔의 띠가. 그죠? 자, 그래서 적색 바깥쪽은 적외선이 되는 거고 보라색 바깥쪽은 자외선이 되는데 선 스펙트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정 영역에서만 예, 선 형태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선 스펙트럼인데 이게 방출선이 있고 흡수선이 있어요. 방출선은 특정 원소, 특정 기체를 가열해요. 고온 저밀도 특정 기체를 가열하면은 얘가 뜨거워지면서 방출하는 뭐가 있어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이 원소마다 위치하고 굵기하고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열된 성운 같은 거를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다 까맣고 스펙트럼이 나오는 부분만 특정 부분으로 밝게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은 그죠? 특정 선만. 근데 흡수선은 이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저온의 기체에다 통과를 시키면 얘가 특정 부분의 에너지만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특정 원소들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랑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열되면은 방출하는 선과 그 다음에 저온일 때 나온 빛을 흡수하는 선이 일치해요. 같은 원소면.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를 가열해서 뜨거워져서 나오는 방출선과 저온의 수소기체를 백색광을 통과시켰을 때 빠지는 흡수선이 개수가 같아요. 위치도 같고 예,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마다 특정하게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랑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화학에서 배워요.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다시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고온의 광원 앞에 저온 저밀도의 기체가 있을 때 얘가 특정 에너지만 흡수하니까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 선이 빠진 것처럼 나타나요. 이거 흡수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보고서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이걸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별빛은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별 자체는 대부분이 수소나 헬륨으로 되어 있고요. 별의 대기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별의 대기, 별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별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에 존재한 이 대기는 지구의 대기가 아니라 별의 대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별의 대기. 태양의 대기 있잖아요. 코로나나 채층 같은. 그래서 별의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특정한 이 별빛에 특정하게 반응을 해서 특정 에너지만 흡수해요. 그러니까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별빛을 흡수하니까 흡수선 스펙트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에서 보면 안 정확하겠지. 왜냐면 지구 대기도 통과를 하고 와야 되니까. 어디서 봐야 돼? 우주에서 봐야죠. 그래서 예전에 허블 만환경이나 지금은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을 통해서 흡수선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줍니다. 별의 화학 조성은 비슷해요.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수소 아니면 헬륨으로 되어 있어요. 수소 아니면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별마다 이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일단은 별의 표면 온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면 이 아주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에서 이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애들은 낮은 온도에서도 금방 이온화가 되는데 어떤 애들은 아주 고온에서 이온화된 애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이온화된다 소리는 여기서 빛을 방출하면서 그러니까 태양풍과 같은 하전 입자들이 나오고 이 하전 입자들이 전자나 각종 이 하전 입자들이 앞에 있는 원소들하고 충돌해요. 그럼 얘네들이 뭘 떨어뜨려? 전자를 떨어뜨리면서 얘네들이 뭐가 돼요? 이온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온화되는 전리작용이 일어나는 정도가 달라서 각각 가능한 이온화 단계에서 특정한 흡수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별빛을 흡수해서 전자를 떨어내면서 이온이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 파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흡수선의 종류하고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이게 달라진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다? 별의 표면 온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별의 표면 온도 때문에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분광형 스펙트럼형을 보면은 별을 표면 온도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내는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예요. 자, 순서대로 외우세요. O, B, A, F, G, K, M 7가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O, B, A, F, G, K, M 1로 갈수록 저온이에요. 왼쪽으로 갈수록 고온이에요. O, B, A, F, G, K, M 분광형 또는 스펙트럼형이에요. 여기 나와있죠? O형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고 M형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분광형을 보면은 얘가 표면 온도가 대략 얼마쯤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O, B, A, F, G, K, M 보세요. 표면 온도가 위로 가면 30,000도 이상, 아래로 내려가면 3,50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청색이 O예요. 흰색이 A예요. 이게 얼마라고 해서? 10,000 켈빈이에요. 그 다음이 노란색이 G형이고 얘가 6,000 켈빈이에요. G형이 태양이에요. 태양이 G형에 해당이 돼요. 태양 6,000 켈빈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G형, A가 기준이 되는 10,000 켈빈, 흰색, M형이 붉은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고온의 별일수록 일단 뭐가 많아요? 수소, 헬륨선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온도가 낮아지니까 헬륨, 탄소. 그 다음에는 A가 칼슘, 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태양은 뭐가 나와요? 산소선.
그죠? 그 다음 밑으로 가면은 분자선 이렇게 나타나요. 금속, 칼슘, 철이 나타나는 게 A나 F 정도. 고온일수록 뭐가 많아요? 수소나 헬륨 흡수선이 좀 더 많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O형하고 M형을 제외하면 각 분광형은 다시 B0에서부터 B9까지, A0부터 A9까지, F0부터 F9까지 이렇게 각각 다시 10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저거를 세분화해서 다뤄주는 문제 자체는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태양 표면 온도가 한 5800인 태양의 분광형이 G2다라고 나왔죠. 요 봐봐.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와요. 이 그래프가. 보세요. O형은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애잖아요. 누가 제일 높게 나타나요? 이온화된 헬륨2 흡수선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요. 헬륨2란 소리는 헬륨이 전자 잃어버려서 이가 양이온이 된 상태예요. 헬륨 이가 양이온 된 상태로 O형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A형은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수소 1이 H 플러스예요. 1가 양이온이 된 상태. 표면 온도가 낮은 GKM형은 금속 원소들, 칼슘, 철 같은 금속 원소들하고 분자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요. 자, 특히나 태양은 G2형이라 누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요?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칼슘 이가 양이온 흡수선이 태양에서는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수소는, 헬륨이나 수소는 오히려 더 고온으로 가야지 흡수선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온에 버릴수록 푸른색으로 보여요. 저온에 버릴수록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온에 버릴수록 색지수가 어떻다? 작아요. 그 다음에 분광형은 온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순서대로 OBAF, GKM 이 형태로 스펙트럼의 분광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만 풀고 잠깐만 쉽시다. 요거 한번 풀어보자. 자, 1번은 짧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낮다.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물리량은 일단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색. 그 다음에는 분광형. 그 다음에는 색지수.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림은 별 가와 나에서 UVV 필터를 통과하는 빛에 따른 에너지색을 나타내래요. 자, B 등급이 V 등급보다 큰 별. 여러분들, 이게 등급이 크다는 소리는 밝다는 소리예요? 어둡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B가 V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등급이 큰 거는 방출되는 파장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개 중에 가하고 나 중에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고온의 별일수록 B가 더 등급이 낮고 V가 크다 말이에요. 오케이? 자, 가.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은 당연히 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요? 방출선 스펙트럼. 2번은 연속 스펙트럼. 3번은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5번은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6번 별의 분광형은 별의 뭐에 따라서? 표면 온도에 따라서. 각 분광형은 다시 뭐가 제일 고온이 0이에요. 저온으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알겠죠? 0부터 9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고온에서 저온. 자, 순서대로 O, B, A, F, G, K, M.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G, 태양. 그 다음에 A가 뭐다? 1000켈빈이다.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알겠죠?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별의 광도랑 크기 한번 봅시다. 광도라고 하는 거는 밝기예요, 밝기. 얼마나 밝은가.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별이 크면 돼요. 예, 같은 온도면 크던가 아니면은 같은 사이즈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줘요. 별이 단위 시간 동안에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총량이 많을수록 밝게 보인다.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고요. 별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실제 밝기니까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중학교 때 나와요.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서 그때 나오게 되고요. 겉보기 등급은 맨눈으로 관측한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예요. 보통 그래서 0등성부터 5등성까지, 1등성부터 5등, 1, 2, 3, 4, 5, 1등급성부터 처음에 5등성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절대 등급은 여러분들 별까지의, 근데 이제 이것만 해놨는데 나중에는 이제 더 마이너스 등급도 있고, 플러스 등급 더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을 10파섹이라고 하는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다 같은 거리에다 놓고서 비교한 별의 실제 밝기를 절대 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주에서 나타내는 거리 단위가 AU라고 하는 천문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LY라고 하는 광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파섹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1AU는 뭐냐면은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를 1AU라고 해요. 그 다음에 LY가 1광년이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 1파섹은 3.26광년에 해당이 돼요. 1파섹은 3.26광년에 해당이 되고, 원래 파섹이라고 하는 거는 연주시차라는 걸 통해서 구해준 별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연주시차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가장 큰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단위가 뭐다? 파섹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10파섹에 다 모든 별을 갖다 놓고서 측정한 별의 밝기고 실제 밝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등급수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더 밝은 별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등급수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얼마나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고요. 1등급인 별이 6등급인 별보다 몇 배가 밝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배가 밝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등급 차는 2.5배의 밝기 차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성은 2등성보다 1.5배가 밝은 거예요. 2등급 차는 2.5의 제곱배, 6.25배 차이가 나요. 그럼 3등급 차는 2.5의 3승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등급 차가 얼마라고요? 100배의 밝기 차가 나요. 그러면은 4등급 차는 얼마 나겠어? 4등급 차는 2.5의 4승배죠. 2.5의 4승인데 이거보다 2.5배가 덜 밝은 거잖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2.5배 해주면 100배지. 그러니까 40배 차이 나요. 이 두 개 정도는 외워두는 게 계산할 때 나중에 편해요. 보통은 이제 5등급 차를 통해서 100배 차이가 나는 거를 통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많긴 한데 4등급 차 나면은 40배, 1등급 차 나면은 2.5배, 기본적으로는 2.5의 n승배만큼의 밝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도랑 등급은, 광도는 별의 절대 등급으로 구해줘요. 별의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더 밝은 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별까지의 거리가 같은 경우에는 광도가 큰 별의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돼요? 작고, 광도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별의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자, 다시 별까지 거리가 같을 때 광도가 큰 별일수록 겉보기 등급이 작아요. 당연히 실제로 밝은 별이 작고 밝아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광도가 같을 때는 가까이 있는 별이 더 밝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별의 밝기하고 거리 사이의 관계는 별이 똑같은 별이 있어요. 같은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밝게 보일까 어둡게 보일까? 지금 여기 있는 별이 멀어졌어. 그럼 실제 밝기는 안 변했지만 멀리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어둡게 보이겠죠. 그죠? 그럼 가까이 오면은 더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별까지 거리가 R배가 되면 밝기는 R제곱분의 1배가 돼요. 알겠어? 자, 별까지 거리가 R배가 되면 밝기는 R제곱분의 1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파섹의 거리에 있는 별의 겉보기 등급이 7등성이에요. 1파섹의 거리에 있는 별의 등급이 7등성이에요. 그랬을 때 이 별의 실제 밝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별의 실제 밝기가 얼마나 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실제 밝기를 보려면 뭘 물어본 거냐면은 절대 등급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 등급은 어디다 놓고 잰 거라고 그랬어? 10파섹에다가 놓고서 잰 거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별이 10파섹의 거리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파섹에 있는 별이 10파섹으로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몇 배 됐어요? 10배가 됐죠. 그 거리가 10배가 되면 밝기는 어떻게 돼요? R제곱분의 1배가 되니까 100분의 1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분의 1배가 돼버리면 100배가 밝아지는 거니 어두워지는 거니? 어두워지는 거죠. 100배는 아까 몇 등급 차라고요? 5등급 차. 그러니까 5등급이 더 커져야 되겠어? 작아져야 되겠어? 커져야죠. 어두워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5등급이 커져야 되니까 얘는 실제 밝기 몇 등성이다? 12등성이다. 네, 이렇게 12등급? 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거로 계산을 해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얘가 나오진 않아요. 왜? 중학교 때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R배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R제곱분의 1배만큼으로 어두워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10배 멀어지면은 100분의 1배가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5등급이 커지는 거고 10배가 가까워지면 100배가 되는 거니까 5등급이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별의 광도를 측정을 해주는 거는 별의 등급을 알아낸 후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를 해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는 방법은 절대 등급은 별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이걸 알아야 10파섹에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까지 거리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겉보기 등급으로 알아내요. 예, 별의 연주시차라는 걸 통해서 관측해서 별까지 거리를 구해요. 연주시차를 통해서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보통 여러분들 연주시차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설명해 줄게. 자, 여기가 태양이고 이게 태양 주변을 누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여기 있는 어떤 별을 봐. 지금 여기 있는 S라고 하는 별을 봐요. 그러면 별은 고정이죠. 별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별은 고정이고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공전을 하면 지구가 여기 있었을 때 이 별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시선상으로. 그럼 지구가 공전을 해서 여기로 와서 여기 위치에서 요 S를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별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이는 이마만큼의 뭐가 생기냐면 각도 차이가 생겨요. 저거를 시차라고 얘기를 해요.
시차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차의 절반, 요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연주시차라고 해요. 1년을 주기로 해서 발생하는 시차다라고 해서 연주시차라고 얘기를 해주고, 연주시차는 P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연주시차는 뭐예요? 각도죠, 각도. 그죠? 각도 단위는 여러분 뭘 써요? 각도 단위 뭐 써? 도. 근데 1도를 60분의 1로 쪼개면 뭐가 돼요? 우리가 60진법을 사용을 하는 게 실생활에서 하나 있어요. 뭐야? 시간.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60초가 1분이고. 각도도 똑같아요. 1도를 60등분하면 1분이 돼요. 1분을 60등분하면 1초가 돼요. 그럼 저 연주시차가 클까 작을까? 아주 멀리 있는 별을 보면 별로 안 커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연주시차의 단위는 뭘 쓰냐면 초를 써요. 도, 분, 초. 이어서 초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1도에 얼마? 3600분의 1이에요. 1초는 1도에 36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주시차는 요 절반, 이때 생기는 시차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하고요. 이 연주시차분의 1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x 파섹이 나오는 거예요. 연주시차가 0.1초까지인 별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10파섹이에요. 0.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연주시차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별까지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고요. 겉보기 등급은 눈으로 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별까지 거리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걸 이용해서 구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파섹의 거리에 있는 별은 딱 10파섹에 있어. 그럼 눈으로 보는 밝기하고 실제 밝기하고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이랑 같아요. 근데 10파섹보다 가까운 거리는 10파섹에 있는 별이 실제로는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밝기가 더 밝아? 아니면 눈으로 보면 밝기가 더 밝아? 10파섹에 있는 별이 10파섹보다 더 앞으로 온 거야. 그러면은 실제 밝기가 밝아? 내가 본 게 밝아? 내가 본 게 더 밝죠.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는 누가 더 커? 겉보기 등급이 더 커. 얘가 더 작은 거예요. 거꾸로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을 보면 실제 밝기보다 더 뒤로 가 있으니까 더 어두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리겠죠. 아니. 겉보기 등급이 더 어두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10파섹보다 가까운 거는 잘못 썼다. 겉보기 등급이 더 작죠. 그래야 밝아 보이는 거고 얘는 더 어두워 보이는 거잖아요.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딱 10파섹이 있으면은 절대 등급에서 근데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써줄게. 10파섹이 있으면은 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나와요. 딱. 근데 만약에 10파섹 이상이 돼버리면은 누가 더 작아? 10파섹에 있는 것보다 더 멀리가 있는 거잖아. 그럼 실제 밝기보다 눈으로 본 밝기가 더 어둡죠? 그러니까 실제 밝기가 더 밝으니까 이렇게 돼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작은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눈으로 본 게 더 어두워 보이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값이 뭐보다 크게 나오니? 0보다 크게 나오겠죠. 거꾸로 10파섹보다 가까운 별은 겉보기 등급이 더 밝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0보다 더 작게 나타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대략적인 밝기를 구분을 해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리를 이렇게 해서 10파섹에 있으면은 0이고 10파섹보다 가까운 별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고 10파섹보다 크면 0보다 크다. 여기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등급 차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는 절대 등급과 태양의 별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절대 등급의 차이로부터 별의 광도가 태양보다 얼마나 더 밝은가, 이거를 비교해 줄 수도 있어요.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5등급이 작은 별은 태양보다 100배가 더 밝은 거고,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1등급이 작은 별은 2.5배가 더 밝은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공식으로 풀어주는 게 포그슨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등급 차가 뭐기 때문에 2.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2.5배 차이가 나는 거를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보면 한 등급의 밝기 차가 몇 배 차이 난다고요? 2.5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이 M1, M2인 두 별의 겉보기의 밝기를 각각 L1, L2라고 해봅시다. 자, 별 1이 있어요. 별 1의 실제 밝기, 그 다음에는 겉보기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밝기가 L1, L2, 겉보기 등급을 M1, M2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등급 차가 얼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2.5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둘의 등급 차가 얼마나 나느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5분의 1배에 얼마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의 밝기 차가 얼마나 밝은가는 2.5에 몇 배 차이가 나느냐로 계산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10분의 5분의 1에 M2에서 M1을 빼준 거는 10분의 5분의 2 M2 마이너스 1 M1 하고 같고, 이게 L2분의 L1, L1이 L2보다 더 밝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광도니까, 이건 밝기니까, 등급이 아니니까, 뭐 10배가 밝아. 예를 들어서 100배가 밝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 차이가 나야 돼요? 둘이 몇 배 차이 나야 돼? 100배 밝으면 몇 등급 차 나야 돼? 5등급 차 나야 되잖아. 그럼 M2에서 M1 뺀 게 결국엔 몇 등급 차 나야 돼요? 5등급 차 나야 되죠? 그러니까 5등급 차 나면은 5에서 이렇게 지워주면은 2가 나오니까 10의 제곱이 되니까 10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응? 그러니까 지수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상용 로그로 해가지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든지 공식을 이용하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결국에는 한 등급 차가 얼마나 차이 난다? 2.5배 차이 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광도 이어서 별의 크기 측정하는 법 봅시다. 여기 나온 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서요. 보면 흑체는 이상적인 물질이었죠. 그죠? 이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양은 결국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가 바로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2배가 되면은 흑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몇 배가 된다? 2의 4승배니까 16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에너지는 상수 시그마 곱하기 t의 4승으로 해서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으로 유도되는 광도의 식으로 봅시다. 광도는 이제 별의 밝기인데, 밝기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별의 크기, 그 다음에는 별의 온도.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별은 구형이기 때문에 별의 광도는 별이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에 별의 표면적을 곱해서 구해줘야 돼요. 그럼 별의 표면적은 여러분들 9니까 어떻게 구해줘야 돼? 4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별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시그마 t 4승이고 전체 표면적이 4 파이 r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단위 시간당 별의 표면적에서 총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검 넓이에다가 요 총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를 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별의 밝기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L은 바로 4 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 4승이에요. 그러니까 별의 광도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엔 뭐다? 별의 반지름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는 T 4승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광도를 이용해서 별의 크기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면 별의 크기를 측정을 한다는 소리는 반지름을 측정을 한다는 소리인데, 일단은 첫 번째 별의 온도는 별의 색 지수나 분광형을 측정해서 구해줄 수가 있죠. OBA, A가 1000켈빈, 그죠? 백색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별의 광도는 별의 절대 등급으로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해서 얼마나 밝은지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별의 반지름은 바로 이 광도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R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R 제곱은 시그마 T 4승 4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얘를 루트를 씌워버리면 결국에는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별의 반지름은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광도가 같을 경우에는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반지름이 큰 거겠죠. 결국에는. 그지? 그리고 온도가 같을 경우에는 광도가 클수록 반지름이 큰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반지름의 크기는 별의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풀어주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의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별의 광도를 결정하는 물리량은 온도하고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밑에 한번 보세요.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각각 태양의 2배인 별의 광도를 구해보면은 광도는 결국 어떻게 돼요? L이 4 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승이니까 반지름도 태양의 2배고 온도도 만약에 2배가 돼버리면은 4배, 4승 배니까 16배. 그러니까 곱을 해주면 총 몇 배가 되는 겁니까? 64배. 그러니까 태양보다 몇 배가 밝다? 64배가 밝아지는 거죠. 반지름이 2배 되고 온도가 2배인 별은 태양보다 64배가 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이고 표면 온도가 12000켈빈인 별의 광도와 반지름을 계산을 해보자. 근데 태양의 절대 등급은 몇 등급이래요? 4.8등급이래요. 그러면 둘이 몇 등급 차이나요? 몇 등급 차이나? 0.2등성, 4.8등성. 그러니까 몇 등급 차이나? 5등성 차이 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별이 5등급 차이 나면 몇 배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밝기가?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배 차이가 나고 표면 온도가 12000켈빈인데 태양의 표면 온도는 얼마래요? 6000켈빈이래요. 그러면은 별의 광도하고 반지름을 계산을 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반지름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T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 밝기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별은 태양보다 몇 배 밝아요? 100배. 광도가 절대 등급이 5등급이 낮으니까 100배가 밝잖아요. 그러면은 루트 100배니까 100. 그 다음에 온도는 몇 배예요? 2배죠. 그러면 2배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0 그러니까 몇 배? 2.5배. 뭐가? 반지름의 크기는 태양의 2.5배. 그리고 밝기, 광도는 몇 배 차이 나니까? 5등급 차이 나니까 5등급이 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몇 배 차이 난다? 100배가 차이가 난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수치 값을 통해서 계산해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244부터 대표자료 분석까지 한번 해봅시다. 244부터 246까지.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1번은 OX, OX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거니까 누구예요? A. 그 다음에 광도가 가장 큰 별은 실제로 제일 밝은 별이니까 여기서는 2에 해당이 되겠죠? 절대 등급이 제일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2.5배, 100배.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별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 슈테판 볼츠만 법칙. 2는 시그마 T 4승. 그래서 광도는 어떻게 돼요? L은 4 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 4승.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별의 반지름은 뭐하고? 광도하고 표면 온도죠. 네. 그 다음에 6번은 O, X, X, O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보세요. 지금 별의 광도 둘이 몇 등급 차이 납니까? 5등급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배인데 누가 더 밝아요? A가 B보다 100배가 밝죠.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는 A가 B의 몇 배입니까? 4분의 1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을 이제 비교를 해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R은 광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고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광도 몇 배야? 100배. 그다음에 온도는 몇 배예요? 4분의 1배니까 제곱해주면 16분의 1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16분의 1분의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몇 배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160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보자. 1번. 자,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짧습니다.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표면 온도는 A가 B의 파장 차이가 얼마나요? 최대 파장이 얘는 1.2고 0.6이니까 얘가 파장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람다가 온도에 반비돼 버리니까 온도는 몇 배? 2배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광도는 A가 B의 몇 배일까요? 반지름이 같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같은데 온도가 몇 배예요? 2배. 네, 온도가 2배니까 결국에는 광도는 어떻게 돼요? 4 파이 R 제곱 지금 T 4승이니까 이 값은 같고 온도가 2배니까 광도는 몇 배? 16배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죠? T의 4승배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XXO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은, 자, 별의 A와 B를 관측을 해서 파장에 따른 빛의 색의 필터, B 필터하고 V 필터의 투과 영역을 나타냈어요. 지금 별 A는 어디가 높아요? B 필터 부분이 높고, 그 다음에 별 B는 상대적으로 V 필터 부분이 높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고온입니까? 일단은 파장 자체가 누가 더 짧아요? A별이 B별보다 더 짧은 걸로 봐서는 A가 B보다 더 고온이에요. 별은 대부분 맨눈으로 색을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파장역에서 관측하는 별의 등급을 비교해서 색을 양쪽으로 나타내는데 얘를 뭐라고 불러줘요? 색지수라고 하죠. 네, 그래서 표면 온도는 색지수는 물리량 중에 뭐하고? 표면 온도하고 관계가 있고 표면 온도가 값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죠. 결국에는. 그죠? 예. 값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라고 보시면은 생각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니까 색지수 값이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색지수 값이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값이 클수록 표면 온도는 낮은 거고. 그다음에 A와 B 중 B 필터보다 V 필터로 봤을 때 더 밝게 보이는 거는 저온의 별이 더 밝게 보이죠. 고온의 별은 B 필터를 통과하는 양이 많고 저온의 별은 V 필터를 통과하는 양이 많으니까 따라서 밝게 보이는 별은 B예요. 결국에는. 그죠? 색지수가 더 큰 별일수록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더
낮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이 더 큰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은 별 B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OXXOX예요. 그 다음에 별의 분광형. 별의 분광형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차이는 결국에는 분광형은 결국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면 표면 온도죠. 그죠? 예, 따라서 표면 온도. 분광형이 O인별에서 M인별수로 갈수록 OB, AF, GK, M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3번.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애 누구예요? 얘죠. A0죠. 그 다음에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 태양이 누구예요? G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칼슘선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4번은 XOXX입니다. 태양이 G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자. 표는 별 A와 B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표면 온도를 서로 비교를 하라라고 했어요. 지금 최대 방출 파장이 얘가 보니까 몇 배예요? 얘를 람다라고 치면 이게 2람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표면 온도하고 파장하고 반비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온도가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2T. 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따라서 A가 B의 2분의 1배다. 따라서 표면 온도는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광도는 A가 B에 지금 절대 등급을 보면 실제 밝기를 알 수 있으니까 5등급이 낮잖아요. 그죠? 따라서 5등급은 몇 배 차? 100배 차. 그죠? 100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A와 B의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온도 봐봐요.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광도하고 온도를 보면 광도는 얘가 A가 100배가 밝죠. B보다. 그 다음에 온도는 얘가 몇 배가 높아요. 2T고 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반지름의 크기는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니까 10배 그 다음에 10 온도가 2배니까 16배 16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그죠? 아니다. 온도가 누가 높아? 지금 A가 높죠? 2배가 높고 100배가 밝으니까 그러면은 몇 배야? 16분의 몇 배야? 얘가 10배. 온도는 A가 B의 2배고 절대 등급은 광도는 2배고 여기 16이 아니라 여기가 4구나. 제곱이니까 4. 그죠? 그러니까 몇 배? 2.5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XOXXO입니다. 네.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내신 만점은 숙제로 합시다. 실력 5까지. 알겠죠?